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힐링 서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반가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안부를 묻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뜸을 들이며 저기 친구야, 미안한데 돈 좀 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명절에 찾아온 조카나 친척이 쭈뼛거리며 작은아버지,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하며 운을 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없을 때는 서럽고 비참하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에 약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기에 누군가 어렵다고 손을 벌리면 딱 잘라 거절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죽 급하면 자존심 다 버리고 나한테 전화했겠나 싶어 도와주고 싶다가도 이거 내 노후 자금인데 내 생명줄인데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웁니다. 거절하자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매정한 사람이다라고 욕먹을 것 같고, 빌려주자니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집요하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다음 달에 이자 쳐서 갚겠다며 매달립니다. 결국 그 끈질김에 져서 혹은 마음이 약해져서 마지못해 빌려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돈 빌려준 죄인이 됩니다. 돈을 준 건 난데 눈치를 보는 것도 나입니다. 돈 갚으라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돈도 떼이고 사람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 둘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인간사의 슬픈 진리입니다. 돈 거래는 관계의 끝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 순수했던 우정과 사랑은 순식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오늘은 피 같은 내 돈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절의 기술 5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이상 돈 문제로 가슴 졸이지 않고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거절의 고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는 확고한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선혜나 도움 혹은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 사람이 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왔을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는 곳이 바로 지인, 즉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용증도 제대로 안 쓰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의 빚을 잠시 며칠, 몇 달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빚 돌려막기를 연장해 주어 그 사람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든 회생 절차를 밟든 경제적 자립을 할 기회를 뺏는 꼴이 됩니다.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대주는 것이 돕는 게 아니듯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값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 경제관념이 무너진 사람에게 돈을 대주는 것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아들이 사업하다 빚을 졌을 때 집을 팔아서 갚아줬습니다. 아들이 고마워하고 정신 차렸을까요? 아닙니다. 1년 뒤에 또 빚을 져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의존심만 키운 것입니다. 결국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니 거절할 때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안 빌려주면 저 사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빌려줘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든 배달을 하든 스스로 땀 흘려 벌어서 갚아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빌려주면 그 사람은 급할 때 비빌 언덕이 있구나. 친구한테 말만 잘하면 돈이 나오는구나 하고 안심하며 나태해질 뿐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이자 교육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야 거절의 말이 입 밖으로 단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버려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결정권이 나에게 없음을 핑계로 대는 것입니다. 일명 허수아비 세우기 전략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돈이 있는 걸 저 사람이 아는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적금 만기가 안 돼서 같은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돈 빌리는 사람들은 귀신 같습니다. 그럼 적금 깨면 되잖아. 손해보는 이자는 내가 쳐줄게. 보험. 약관 대출이라도 받아줘 하며 더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돈에 대한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둘러대며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3자, 특히 상대방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며느리나 사위 혹은 무서운 배우자를 핑계로 대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친구야, 어쩌나. 우리 집 돈 관리는 며느리가 다 해서 나는 도장도 없어. 내가 지난번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뒤로는 자식들이 내 통장을 다 가져가 버렸어. 나는 매달 용돈 타서 쓰는 처지야. 내 마음대로 10원 한 장 못 써. 미안해서 어쩌냐. 또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아내 성격 알지? 불호령 떨어지는 거. 지난번에 처남돈 빌려줬다가 이혼 도장 찍을 뻔했어. 이번에 또 돈 얘기 꺼냈다가는 나 진짜 황혼 이혼 당하고 쫓겨나. 친구 살리는 셈 치고 나 좀 봐주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한이 없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며느리한테 가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호랑이 같은 남편한테 가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자네도 늙어서 자식 눈치 마누라 눈치 보고 사느라 고생이 많네 하며 여러분을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하얀 거짓말이자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상대방도 이 사람은 뚫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하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내 입으로 안 되라고 말하기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우회적으로 거절하십시오. 세 번째 지혜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맞불 작전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자신의 사정이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으며 여러분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이번에 부도가 나면 길거리에 놨는다. 자식 등록금이 없다 하며 읍소합니다. 이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감정에 휘말려 말려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싶어 지갑을 열게 됩니다. 절대 틈을 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혹은 돈 냄새를 풍기자마자 여러분의 불행 보따리를 먼저 풀어놓으십시오. 야, 말도 마. 나도 지금 죽겠다. 이번에 임플란트 하느라 치과 치료비로 500만 원이 깨졌어. 대출받아서 메꿨다. 우리 손주 녀석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 물어주느라 노후 자금 싹 다 털렸다. 나 지금 빈 껍데기야. 집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휜다. 연금 나오는 걸로 이자 내고 나면 밥 사 먹을 돈도 없다. 나야말로 너한테 돈 좀 빌리고 싶은 심정이다. 너한테 전화 오길래 나는 또 내가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반가웠지. 너도 힘들구나. 우리 늙어서 왜 이렇게 사냐. 상대방이 100만큼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은 200만큼, 아니 300만큼 힘들다고 하십시오. 있는 사실에 살을 좀 붙여도 됩니다. 과장해도 됩니다. 내 돈 지키는 일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돈 빌리러 온 사람은 상대방이 여유가 있어 보일 때 손을 내밉니다. 곶감 빼먹듯 빼먹을 게 있어 보여야 달려듭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 나보다 더 거지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차마 돈 빌려줘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말이죠. 오히려 너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힘내라 하며 위로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절대 여유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동창회 나가서 나 건물 주다, 연금 많이 나온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 독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 앞에서는 내가 제일 거지다,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태도로 나가야 안전합니다. 엄살은 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갑옷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절하기 힘든 아주 가까운 사이. 예를 들어 피를 나눈 형제자매나 중마고일 때 쓰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평생 원수가 될 것 같고 빌려주면 못 받을 게 뻔합니다. 이때는 내 형편에 부담 없는 금액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금액 가령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를 봉투에 담아 건네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친구야,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내가 필요한 1,000만 원은 도저히 못해줘서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없다. 대신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 빌려주는 거 아니다. 급한 불 끄는 데는 모자라겠지만 밥이라도 든든하게 사 먹고 힘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다. 이것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받을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비록 원하던 큰 돈은 못 구했지만 여러분의 성의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형밖에 없네, 친구가 최고네 하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에 심리적 부담을 덜고 나중에 여러분을 만날 때 죄책감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잃고 사람 잃는 것보다 50만 원 쓰고 사람을 얻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겨우 이거냐, 장난하냐며 화를 낸다면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친구나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물주나 호구로 본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이 기회에 30만 원으로 손절하는 것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싸게 먹히는 것입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내가 능력 없어서 미안하다 하고 딱 자르십시오.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돈으로 관계의 진실성을 시험해보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5번째 지혜, 보증과 투자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상대방이 선을 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내 보증 좀 서줘. 이번에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너만 알려줄게 하며 유혹합니다. 이때는 핑계도 눈물 연기도 엄살도 필요 없습니다. 정색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죽어도 보증은 안 선다는 게 내 인생 철칙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한다. 우리 아버지 유언이다. 친구야, 돈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너랑 나 사이가 돈 때문에 깨지는 건 싫다. 우리 우정을 위해서라도 돈 거래는 안 하란다.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돈 얘기 꺼내지 마라. 나는 투자 같은 거 모른다. 나는 땀 흘려 번 돈 아니면 관심 없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하십시오. 우물쭈물하거나 생각해 볼게라고 여지를 주면 상대방은 설득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단단하게 벽을 쳐야 합니다. 거절하는 순간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더니 매정한 놈, 구두쇠 같은 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욕 좀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평생 모은 전 재산 날리고 길거리에 놔앉고 내 자식들까지 빚쟁이로 만드는 게 낫습니까? 순간의 쪽팔림과 미안함은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가난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보증 잘못 서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달라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단호한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 거래가 없어야 나중에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서운함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돈으로 얽힌 원한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채무관계,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지혜롭게 거절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빌려주는 건 돕는 게 아니라 독이라는 것, 결정권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 내가 더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는 것, 부담 없는 돈을 그냥 주고 끝내는 것,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진작 저렇게 말할 걸. 그때 왜 바보같이 빌려줬을까 하며 후회되는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지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덕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방패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십시오. 나는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문을 단단히 잠그십시오. 자, 이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명상과 긍정 확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맑고 단단한 에너지를 채우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불안을 모두 내보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따라 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을 어떤 부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의 거절은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지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돈의 주인입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 어리석은 짓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은 나의 존엄이자 생명입니다. 나는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거절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렵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억울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가 막힌 핑계로 잘 거절했던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배움과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래, 절대 빌려주면 안 돼 하며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는 힐링 서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금고지기 힐링 서재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곳간이 언제나 넉넉하고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